오일이에요. 네, 지금 이런 이렇게 다시 쓰고 있고요. 계속 열렸다. 단순히 들어오는 돈만 보고 있어. 6월 5일이고요. 9시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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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어나서 간단하게 저기 요기를 하고, 네? 세수하고 조금 쉬다가, 세수하고 조금 쉬다가 이제 앉아가지고 이 글을 쓰기 위해서 어? 현대의학하고 저기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전 인류를 속이고, 예? 결국에는 모든 질환자들을 감염자로 바이러스 감염자로 등록을 해놓고 심리치료, 집단 괴롭힘, 나치즘이죠. 외부치료, 화학무기, 보이지 않는 신경작용제 화학무기 테러로 국민들을 자살, 사고사, 질병사로 위장해서 죽이고,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정신건강복지법, 테러방지법을 적용해서요. 감염병 예방법, 그리고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재산을 비트코인,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등 이은혜 사건, 예? 보험 사기, 이런 기타 사기 사건으로 위장해서 국민들을 죽이는, 예? 상황까지 와버렸는데, 예? WHO를 중심으로 한 현대의학이, 저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WHO의 긴급 대응팀이죠. 예? 인간 살처분팀. 예? 코로나로 감염으로 모든 질환자들이 코로나 무증상자들이니까 그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제재해야만 코로나를 막을 수 있다라고 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구성이 됐고, 전 세계 국가가 팬데믹 조약을 맺어서 비상사태를 선포해서 경비 계엄령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계엄사령관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치료, 집단괴롭힘, 나치즘, 외부치료, 보이지 않는 신경작용제로 고문해서 죽이고, BCI 장비로 WHO가 나눠준 BCI 장비로 국민들을 감시하고, 예? 예? 벽두시기로 확인하고, 컴퓨터, 노트북 같은 걸로도 전부 확인하고, BCI 장비는 그 저기 소형화시킨 MRI 장비예요. 그래서 뇌의 혈류량을 체크해가지고 생각을 읽어내는 장비예요. 저기 미국의 어, 어, 테슬라 그 회장이 재작년에 발표했던 BCI 장비를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죠. 그 장비인데, 그런데 이거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불법이에요. 그런 장비를 WHO가 비상사태라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게 나눠줘가지고, 그 국가 자료를 제가 저희 정발시 홈페이지에도 올려놨어요. WHO가 나눠줬다고. 그걸로 감시를 하면서 생각까지도 있고, 보이지 않는 신경작용제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그 컴퓨터하고 BCI 장비하고 외부 치료기, 보이지 않는 신경작용제 발사체, 화학무기 발사체, 이 세 가지가 연동해서 국민들을 정신질환자로 보이게 만들어서 펜타닐을 쏴서 시럽봉보다 500배 강한 합성 마약인 펜타닐을 쏴가지고 흥분 분노를 일으키게 해서 조현병 증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나치와 731이 LSD, 예? 합성 마약으로 방역이라고 국민들을 정신질환자로 몰아서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낸 기술이에요. 미국으로 전부 데려가가지고 나치 731 정신과의사들을 MK 울트라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미 육군 방역 부대로 데려가서 미국 CIA하고 미국 정부죠. 그래서 거기서 세계 정신건강 일대 회장을 만들고 협회, 그다음에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만들어서 현재 WHO를 시켜가지고 팬데믹 조약을 맺게 해가지고 히틀러가 만든 감염병 예방법, 정신건강복지법, 테러방지법을 이용해서, 감염병 예방법, 정신건강복지법, 테러방지법은 히틀러가 정신과 의사들하고 만든 거예요. 국민들을 방역을 하고, 아리안 민족만으로하고 나머지 민족을 열등해서 전염병과 질병을 발생할 수 있으니 모두 죽여야 된다. 이렇게 정신과 의사들이 발표를 하고 사회 안전을 위해서 비밀로 해라.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외치고 있는 나치 구호죠. 그 법도 히틀러가 만든 거예요.
그 심리치료 외부 치료는 나치하고 실상을 정신과 의사들이 만들고 그거를 전부 미국이 사들여 가지고 세계 정신건강 1대 회장을 만들어 가지고 WHO의 긴급 대응팀으로 만들어 준 거예요. 아유 손에다 왕 이빨 갖다 때려봐요. 그래서 지난 100년간 현대의학은 항생제가 만들어진 지난 100년간 과거 인류는 세균하고 바이러스로 모든 질병이 왔다라고 현대의학이 발표를 했었고 공식적으로 지난 수천 년간 모든 지식인들 그 다음에 의료인들 그 다음에 옛날에는 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수많은 의료인을 하고 철학을 같이 겸비했던 그 성인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그런 분들이 많았죠. 그런 분들이 모두 한결같이 말한 거예요. 인간의 모든 질병은 세균하고 바이러스 때문에 온다. 그런데 100년 전에 이제 그것이 공식적으로 밝혀진 거죠. 세균하고 바이러스가 현미경이 개발되면서 확인이 됐고, 그 세균하고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질병이 온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가 됐고, 그러면서 이제 세균 감염병 질병인 항생제가 개발이 됐어요. 100년 전에. 그러면서 이제 인류에게 있던 두 가지 이제 병균 중에서 세균으로 발생하는 질병 모두 이제 치료, 완치가 가능해졌고요. 그래서 이 현대의학은 염증 질환, 세균하고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염증 질환이 일어나고 세균하고 바이러스에 세포가 감염이 돼서 파괴가 되면서 죽은 세포들이 몸 안에 쌓인 게 염증이에요. 그래서 염증 질환이 발현이 되고 두 번째로 그다음에 만성 염증 질환, 그걸 줄여서 만성 질환이라고 부르죠. 그다음에 이제 합병증, 암, 희귀병 같은 합병증으로 악화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난치병, 불치병으로 악화가 돼서 죽는데 이걸 WHO가 발표한 거예요. 뭐라고 발표했냐? 고혈압, 당뇨, 암, 희귀병 모든 난치병은 바이러스 때문에 온다.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염증이 발생해서 그런 질병들이 오고 그다음에 급속한 노화와 근손실이 와서 최소 20년 이상의 수명이 단축된다. 그렇기 때문에 긴급 대응팀을 구성해서 모든 질환자들을 그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제재하면 코로나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질환자들을 지금 살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건강복지센터 긴급 대응팀이 훌륭하신 분들이죠.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올 걸 대비해서 준비됐던 나치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8년간 그것을 막기 위해서 뭐 정치인들, 정당들, 국회의원들을 다 찾아다녔고, 이 방역 시스템 법을 바꿔달라.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국회의사당도 2번이나 난입을 해서 이 사실을 알렸고, 그래서 언론사에서 박재광 씨는 보건복지부에서 조현병 환자라고 그랬는데 확인해보니까 조현병 환자가 아니더라. 이렇게 확인이 됐었죠. 제가 만든 바이러스 치료제 빼앗기 위해서 원고가 증언한 영상이 있죠. 자신과 자신들 가족들이 조현병, 우울증, 치매, 온갖 10여 가지 질환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구제역과 AI를 100% 막는 방역 장비를 만들어서 대통령 상을 받았었고 그 이후에 이제 바이러스가 이제 감염되는 걸 알고 바이러스 치료제를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완성된 단계여서 원고를 치료하게 됐고 치료해주게 됐고 치유라고 표현을 해야죠. 제가 뭐 의사는 아니니까. 원고가 이제 부탁을 해서 아버지하고 엄마도 똑같은 질병으로 아프니까 도와달라 그래서 도와줬었죠. 이제 그것이 치료제인 걸 알고 전직 경찰인 이모부가 경찰청하고 보건복지부에 알리고 원고에게 준 그 치유제를 가지고 국과수에 가져갔고 그리고 회의를 해가지고 원고를 불러다가 저에 대한 이제 모든 걸 물어보면서 도와주려고 그런다.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니까 도와주겠다. 그래서 모든 이제 그 물어볼 걸 다 물어보고 나중에 이제 말하는 게 그 사람을 2번 다시 만나면
너를 정신병원에 가두겠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만든 치료제를 빼앗고 그 사람 죽일 준비를 모두 마쳤으니까 그 사람을 절대로 만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원고가 직접 증언하는 영상이 제 정바지 홈페이지에 있어요. 그 뭐 우리하고 같이 있을 때 원고가 증언한 게 아니라 혼자 증언을 한 거예요. 혼자. 그 이후로 저는 원고를 거의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길래 세상에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어? 내가 뭐 죄진 것도 없고, 치료제 만들어서 네가 날 찾아와가지고 널 도와준 거고, 너의 부모를 도와달라 그래서 내가 일정해. 나도 그때 구제역하고 AI 방역하는 장비를 만드는데 수년이 걸렸고, 그걸 또 삼촌한테 뭐 거의 빼앗기다시피 해서 줬어요. 왜냐하면 이 심리치료, 외부치료 불법 테러를 받는 와중이어서 내가 그것을 실행하기가 힘든 걸 알게 돼서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삼촌한테 넘겨주는 바람에 그 이후에 이제 바이러스 치료제 만들고 혼자 제가 뭐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가족도 없고 혼자 그 모든 일을 해냈죠. 제가 벌어서 가진 거 모두 팔아가지고 그런 입장이니까는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한 조금 대가는 받으면서 원고가 흔쾌히 그건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소정의 대가를 받고 이제 아버지하고 엄마한테 갖다 준 약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어 줬었죠. 직접 원고가 갖다 준 거예요. 저는 만난 적이 없고 통화하고 이제 사진만 봤지.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그것이 전직 경찰인 이모부, 원고의 전직 경찰인 이모부가 치료제인 걸 알게 됐고 가족들이 회의를 해서 경찰청하고 보건복지부에 알렸고 원고의 이모부가 이 방역 시스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날린 거예요. 경찰청하고. 그래서 전직 경찰인 이모부는 비리로 잘렸었는데 저기 경찰청에 다시 복귀하는 조건이었고 그 가족들은 보상을 받는 조건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 테러가 시작이 됐는데 제가 이 테러를 받으면서 모든 정당을 다 찾아다녔고 제가 제일 가까운 그 지역에 있는 그 원당에 있는 제가 사는 지역에 있는 그 심상정 의원 사무실에 가서도 이 방역을 하는 법을 막아달라 찾아갔었고 그 다음에 민주당 저기 국회의사당 그 여의도 가가지고 민주당 사무실 가서도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저기 마포에 가가지고 그 안철수 사무실에 가서도 얘기를 했었고 직접 거기는 원고랑 같이 갔었어요. 그다음에 저기 여야당 정당하고 국회의원들을 다 시의원까지 만나러 다녔었어요. 네. 그래도 안 돼서 제가 저기 누굽니까 어우 기억상실졌어요 얼굴에다 말 못하게 하려고. 네? 경련자하고 흩어졌어고요. 네. 이게 누구죠? 저기 뭐야 공중부양하는 양반 있잖아요. 에? 에? 공중부양하는 양반 정치인. 그 양반이 지금 제가 고양시에서 25년을 살았는데 거기 고양시에서 가까운 그 유원지 쪽에 거기다 하늘궁이라는 걸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우니까 그 다음에 제 3당이고 또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여야당은 제가 다 찾아다녔으니까 제 3당의 또 총재였죠 그때. 그래서 혹시나 하는 바람에 거기를 또 그 사람 만났는데 또 돈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0만 원을 주고 사람들이 쭉 줄 서가지고 그 사람한테 뭐 기를 받고 치료를 받는다고 줄을 서 있더라고. 근데 나는 뭐 그런 아픈 데도 없고 지금 뭐 작년에 여기 국가건강검진기관에서 검사를 받았다시피 모든 질병이나 뭐 염증 질환이나 우울증조차 저는 없으니까 치료를 받으러 간 게 아니라 이게 나치죠. 감염병 예방법 정신건강복지법 테러방지법으로 화학무기로 국민들을 살처분이라고 죽이는 방역이라고 죽이는 치료라고 죽이는 이 시스템을 막아달라. 여당 이 정치인들은 그때 180석을 모아가지고 이 법안을
국민들 몰래 통과시킨 상황이라 그거를 주도한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바꾸기가 힘들 것이다. 만나보니까 그렇더라. 그러니까 제 3당인 총장님께서 그 진실을 알리고 잘못된 거니까 이 시스템을 바꿔야만이 정치인이고 의료인이고 시민들도 살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국민들이 대통령을 잘못 뽑아서 그렇다. 인사를 확 쓰면서 국민들은 당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양반이 제정신인가. 그러더니 내 어깨를 잡고서 확 이렇게 기를 넣어주겠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 그건 됐다. 그 다른 사람들이나 해주고 나는 뭐 치료받을 것도 없고 기 받으려고 온 것도 아니고 그 제3당의 총재로서 유명하신 분이고 정치인으로서 국민들에게 올바름을 자신의 올바름을 하시는 분이시라 국민들을 살리는 일에 큰 관심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나는 온 것이고 이것을 여야당이 아닌 제3당의 총재로서 올바르게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셔가지고 정치인들이며 국민들이며 의료인들이며 전 국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올바른 판단을 해주실 걸 기대해 가지고 온 것이지 치료받으러 온 게 아닙니까? 국민들이 당해야 된다라는 말은 당해봐야 된다는 말은 크게 잘못된 말입니다. 그 말 한마디 하고 저는 거기서 나왔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당을 2번 이제 난입을 해서 언론에 이제 뉴스에까지 나오고 저를 항상 따라다니는 치료제를 빼앗기 위해서 항상 따라다녔던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인들이 항상 옆에 있죠. 그리고 이제 언론사에도 전부 이제 조현병 환자 테러범으로 규정을 해서 지시가 가죠. 조현병 환자로 이제 방송을 하라고. 근데 뉴스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박정환 씨는 조현병 환자라고 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조현병 환자가 아니더라. 맞습니다. 원고 말대로 치료제를 빼앗기 위해서 가짜 코드를 매겨가지고 화학무기 테러로 지난 8년간 엄청난 테러를 해온 거죠.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으면서 그런 활동을 해왔던 거를 수많은 피해자들이 다 영상으로 봐주셨어요. 그렇게 여야당 정치인들을 찾아다니고 국회의사당을 찾아다니고 하다못해 저는 뭐 그 외에도 어렸을 때 중학교 때 다니고 안 다녀요. 그것도 이제 뭐 친구들하고 몇 번 나가고 그다음에 교도 뭐 나이 먹고는 안 다니고 이제 마음으로만. 그리고 뭐 불교나 기독교나 다 똑같이 좋은 종교니까 그 뜻은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나이 먹고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그때 제일사랑교회 그 목사가 그 화학약품 테러를 당한다. 그다음에 바이러스 테러도 당하고 있다라고 언론에 발표를 했었어요. 유튜브에. 그래서 제가 그것은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매뉴얼이니까 외부 치료라고 해서 바이러스 테러하고 신경적인 화학무기 테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사실을 또 그분도 대한민국 국민이지 않습니까? 뭐 정치적으로나 뭐 종교적으로 그분을 존경하지는 않아요 저는. 그런 식으로 폭력적이거나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은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그 사람이 위험에 처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주위에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알리기 위해서 갔었죠. 그랬더니 거기서 또 같은 신도들에게 화학무기 테러도 받았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한 일주일간을 버텼어요. 그랬더니 그 교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말이 맞다. 훌륭한 일 해줘서 고맙다. 근데 지시가 가죠. 그 수뇌부에게 못 만나게 해라. 정광훈 목사를 만나면은 그 사람 정광훈 목사가 진실을 알게 되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는 정광훈 목사가 화학약품 테러 때문에 그 경호원까지 이제 경호원을 10명인가까지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화학무기 테러 때문에 약품 테러 때문에. 이것이 감염병 예방법, 정신건강복지법, 테러방지법으로 하는지도 모르고 당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누구나 알 권리가 있어요.
예? 나머지를 어떻게 하는 거는 자신들이 선택에 달린 거고, 예? 예? 이걸 알면서도 실행을 할 건지, 이 잘못된 시스템을 바꿀 건지, 그것은 각자의 개인의 소신이고 의지죠. 자유고. 그러나 자신들이 뭐에 당하는지는 알아야, 무슨 법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무슨 법에 무슨 학술에 당하고 있는지는 당연히 알아야 되죠. 그래서 저는 그걸 알리러 갔던 거고. 그래서 신도들이 못 만나게 하면서 목사 두 분이 와가지고 저한테 밥을 먹으러 가자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광훈 목사 꼭 만나야 되겠느냐? 만나야 되겠다. 내가 못 만나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어? 못 만나게 보건복지부에서 막고 있는 걸 안다. 당신들 시켜가지고. 그리고 당신들도 치료라고 정광훈 목사에게 테러를 하고 있지 않느냐? 잘못된 일이다. 왜 숨어서 그런 짓을 하느냐? 사회 안전을 위한 하면서 사회 안전을 위해 비밀로 한다라는 나치고를 외치면서 나치들이냐 21세기에. 그랬더니 그럼 정광훈 목사 만나게 하기는 지금 상황이 힘들고 그 변호사, 그 여자 변호사, 그 같이 유튜브에도 나오고 언론에도 나왔던 분 있죠. 그분을 만나게 해주겠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분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느냐? 그건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가고 안 가고는 여긴 내가 교회를 찾아온 거지. 그걸 여러분들이 저를 가라 말라 할 권한은 없지 않느냐. 일단 만나게 해달라 그래서 만났어요. 만났더니 그래서 이런 상황을 얘기했죠. 정광훈 목사도 심리치료 외부치료라고 황약품 테러를 당하고 있다. 이 시스템이 감염병 예방법, 정신건강복지법, 테러방지법을 하는 시스템이다. 이것을 알려야 되고 그 다음에 힘을 모아서 정광훈 목사도 지금 당하고 있듯이 수많은 국민들이 당하고 있다. 앞으로 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다. 이걸 막지 못하면. 그래서 이걸 막는데 도와달라 그랬더니 자기는 힘이 없어서, 무슨 힘이 있겠어요. 힘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냐. 그리고 이제 돌아왔죠. 그 전에도 제가 이제 그 변호사, 여자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서 마포 교대를 찾아갔었어요. 그랬더니 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자살방지원을 이용해서 폭행까지, 길 건너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건너편에 있는 그 사무실 아래층에 있는 자살방지원을 보내가지고 술 먹고 밤에 저녁에 와가지고 폭행을 했어요. 저를 밀고 주먹으로 때리고 막. 근데 이 시스템이 제가 뭔지를 알고 또 저도 이제 나이는 먹고 그런 거에 휘말리고 뭐 폭행을 사용하거나 절대로 저는 그러지는 않죠. 그래서 그대로 그냥 맞았고 이제 그 다음날 제가 그 서초경찰서에 이제 신고를 했죠. 그런 사실이 있다라고 처벌해달라고. 그렇게 제가 여러분 활동을 하면서 원고랑 같이 가진 걸 모두 팔아가지고 치유제를 만들어가지고 또 연예인들, 아픈 연예인들한테 연락을 해서 지금 아픈 연예인들한테도 제가 문자로 그 지금 뭐 암이나 희귀병으로 죽어가는 연예인들, 그다음에 유튜버들, 젊은 애들 10대 20대들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안타까워가지고 치료제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 테러를 받으면서 원구랑도 다녔었고 광석이랑도 다녔었고 지난 8년간 이 어마어마한 데를 받으면서 어디든 있는 데는 제가 다 찾아가서 하루든 이틀이든 3일이든 그곳에서 김밥 한 줄 먹어가면서 길바닥에서 잠자면서 어떻게 해서든 전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몇 명한테는 전해주기도 했고 또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막죠. 그렇게 지난 8년을 살아왔어요. 정치인들에게 알렸고 그렇게 8년을 다니면서 제가 자살방지원들을 거의 수백만 명을 만난 거예요. 그 광섭이가 제 영상을 보고 4년 전이죠. 당신이 말한 대로 내가 그래서 수백만 명을 제가 만났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믿지 못하니까 내가 전국을 다니는 이 사실을 알리고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돕는 거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계속 막기 위해서 자살방지원들을 제 차에 어마어마하게 보냈잖아요. 어딜 가든 지난 8년간입니다. 제가 전국의 도시 안 다닌 데가 없어요. 제주도만 빼고 독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200만 명 이상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내가 그거를 얘기를 하면은 누구도 믿는 사람이 없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유튜브를 하면서 20만 명 정도를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광섭이라는 친구가 이제 광섭이가 치료제가 있으면 한번 먹어보자. 그래서 제가 그때도 약을 만들어 가지고 그 직접 부산까지 제가 가지고 갔죠. 그래서 만나서 건네주었더니 일주일 만에 저한테 다시 찾아온 거예요. 형님, 이게 도대체 무슨 약이냐? 어? 나는 당신 형님이 거짓말을 하는 줄 알았다. 어? 어? 그런데 한번 속는 셈 치고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한번 먹어보자 해서 먹어봤더니 사실이다. 그렇다면 내가 형님을 차에서 형님이 말한 내가 한 가지 더 확인할 게 있다. 20만 명 정도가 형님한테 찾아왔다고 그러는데 이 얘기는 나중에 했어요. 석 달 후에 저한테. 그러면서 형님을 돕겠다고 국가가 이러면 안 되지 않냐고 3개월간 제 차에서 같이 지냈었어요. 그러면서 광섭이가 폭행돼서 수첩에다가 계속 뭘 적더라고요. 근데 이제 3개월 후에 형님 이것 좀 보세요 하더니 꺼내보더라고. 형님이 치료제라고 그래가지고 그건 내가 확인을 했고 맞고, 두 번째 형님한테 이 치료제를 뺏기 위해서 20만 명을 보냈다라는 게 자기는 이해가 안 갔다. 자신도 이 테러를 받고 있는데 10수년간 어떻게 20만 명을 보낸다라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은 확인을 하고 싶었다. 그래서 3개월간 내가 체크를 해봤더니 형님 말대로 정확하다. 이거를 일당으로 지금 자살방지원들이 이게 국가 세금으로 심리치료 외부치료한 대가를 받고 있잖아요. 일당이 이 친구가 이 시스템을 조금 알고 있더라고. 일당으로 전부 계산을 하더라고. 이것만 하더라도 수조다 수조. 수백억이라고 그랬나 수천억이라고 그랬나. 내가 정확하게 그것까지 계산을 안 해봤죠. 1인당 5만원치만 잡아도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렇다면은 광섭이가 아주 똑똑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 치료제를 검증을 했고, 두 번째 이제 이 정신건강복지센터 국가가 나를 이제 막기 위해서 보내는 사람들을 체크를 하더니, 세 번째는 이제 형님이 말한 원구하고 있던 사실인지 확인을 하고 싶다라고 그러더라고. 어떻게 나 사실만 얘기한다. 네가 알듯이. 응? 그랬더니 만나보고 싶대. 그래서 연락을 해가지고 만나게 됐어요. 근데 원구한테 직접 차에서 셋이 지내면서 원구한테 직접 얘기를 들은 거예요. 광섭이가. 제가 말한 대로, 원구가 영상에서 말한 대로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광섭이가 그때서야 난 사실은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형님의 얘기를 믿지도 못했고, 난 단 한 번도 이렇게 살면서 내가 이 테러를 받으면서 사람을 믿지 못했다. 사람을 믿고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 나치즘은. 그런데 치료제를 먹어보니까 사실이었고, 그 나머지도 사실인지 확인을 해보고 싶었다. 나는 형님이 이건 미친 사람 아니냐,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처음엔 가졌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전부 사실이다. 그래서 형님을 내가 목숨을 바쳐서 돕겠다. 이래가지고 저하고 이제 수년간 이제 형 동생 하면서 지내고 있죠. 그렇게 제가 8년간 처음에는 정치인들을, 여야당 국회의원들, 제3당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국회의사당, 정치인들을 만나서 이 시스템을 멈추게 해달라고 제가 수년간 노력을 했고, 그리고 지난 8년간 전국을 다니면서 모든 이제 그 행정 사무실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이 다 보셨죠? 구청이며 시청이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찾아가서 이러한 시스템이니까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도 다 당하게 된다. 다 죽게 된다 이건. 그러니 막아야만 된다. 이렇게 호소를 하면서 지난 8년간 다녔었죠. 그랬더니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이제 절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났죠. 그래서 수백만 한 200만 명 이상 보낸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그런 광경 발에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써요. 펜타닐을 발이 뜨거울 정도로 발목에다. 그러한 상황이니까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그걸 또 바이러스 치료제를 빼앗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응? 그걸 또 막기 위해서 또 어마어마한 테러를 가했죠. 그 테러를 모두 받으면서 이제, 응? 피해자들을, 응? 수백 명을 직접, 피해자들이 이 저기 뭐야 이동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우리 고통스러운 환경에 처해 있죠. 나치즘에, 화학무기 때문에, 심리치료에, 응? 집단 괴롭힘에. 그걸 제가 잘 알기에, 예? 제가 전국에 피해자들에게 연락 오는 사람들을 일일이 제가 직접 한 명 한 명 다 만나러 다녔죠. 예? 예? 김밥 한 줄씩 먹어가면서 하루에, 예? 길바닥에서 자고 돈을 아끼기 위해서, 예? 예. 그러면서 수백만 명의 자살방지원들에게 조그마니 블루투스 스피커를 켜서 알리고, 그 자살방지원들이 저를 보면은, 차에다가 이렇게, 이거는 나치즘이고, 심리치료는 집단괴롭힘이고, 외부치료는 화학무기 테러고, 구하라 설리 박원순 이중사 여경 손정민 등 이 테러로 모두 죽은 것이고, 모두 당하게 될 것이다. 코로나가 멈추고 있지 않으니, 그러니 이 잘못된 것을 바꿔야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스피커에, 하고 차에다가 이제 써붙여가지고 전국을 다니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자살방지원들이 막 저한테 격려를 하고, 이 정신건강복지센터 감시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표시 안 나게 잉크를 하고, 좋은 일 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죠. 여러분들이 다 보셨을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전국의 경찰들이 저한테 90도로 인사를 하고, 제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제 활동을 막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저기 뭐야, 코를 다 걸어가지고 벌금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 벌금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음, 음, 국회에서 딱 난입한 것까지 제 인생 처음으로 교도소에 2번 수감이 됐었고, 그 교도소의 그 직원들도 전부, 박정환 씨 말이 맞다. 박정환 씨 나중에 박정환 씨를 돕겠다. 왜? 박정환 씨가 하는 일이 맞고, 지금 정부가 하는 일이 우리도 지금 죽고 있고 다 죽게 될 것이다. 그걸 막아야만 된다. 이렇게 여론이 형성이 됐고, 전국의 경찰들도 그 벌금을 제가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원당 제가 살던 지역이며, 제가 이 테러를 받은 게 원당에서 8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이 자살방지원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쪽 공무원들하고 경찰들 전부 포섭을 해가지고 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예? 내가 아는 경찰이 박수영 씨 당하는 지금 일이 너무 힘든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거 알고 있다. 근데 이게, 특수 공문이 내려와서 그때는 공문으로 이루어졌던 거예요. 바이러스 치료제를 빼앗기 위한 작전이었으니까. 공문이 특수 공문이 내려온 일이라 돕고 싶어도 우리도 무서워서 도울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는 자살방지원이 많지 않아가지고 전국에서 모집을 해서 버스에다가 대절을 해가지고 제 앞에서 내렸었어요. 밤낮으로. 그때 버스에 대절을 해가지고 전국의 자살방지원들 몇 명 안 되는 자살방지원들은 싹 긁어먹어가지고 저한테 그 원당에다가 수만 명을 뿌려놓은 거예요. 차량 자가용을 가지고 그 하는 자살방지원들이 맨날 똑같은 차가 저를 둘러싸니까 제가 차를 따라가니까 아파트 촌에다가, 수백 대 그 자살방지원들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아이, 부모, 자식 할 것 없이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집보따리를 막 이사하는 것처럼, 옮기고, 그 저를 따라다니는 자살방지원들이 거기 다 포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들 차량 남발을 전부 적어가지고 경찰서에 가져갔어요. 이 사람들 조사해달라 그랬더니 다 저 두들겨 보더니 여기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다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제가 그 남바도 다 기록을 해놓고 사진으로 다 찍어놨었고, 그래서 이제 결국엔 그게 이제 그렇게 모집을 했던 자살방지원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런 활동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제 제가 이제 통화로 친구하고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 바이러스 치료제를 만들어가지고 원고를 치료해주는 바람에, 그것이 알려져가지고 빼앗기 위해서, 이렇게 둘러싸고, 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때는 자살방지원들이 핸드폰을 다
같이 소리를 듣고 있었었어요.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자살방지원들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예? 수십 명이 저를 둘러 이 주위에 있던 자살방지원들이 갑자기 얼음땡 놀이 하듯이 딱 멈추는 거야. 이어폰 그때 다 끼고 있었거든요. 제가 하는 얘기를 다 듣고 있던 거예요. 그때는 이 심리치료 외부치료 시스템이 그랬었어요. 응? 그 다음에 저녁엔 퇴근들 하고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걸 더 정확히 알 수 있었죠. 6시 되면 퇴근해요. 5시 반인가 6시인가 그쯤 되면 딱 멈추더니 한 1, 2분 정적이 지들끼리 자기들끼리 막 모여서 얘기를 하더니 나한테 다 몰려오는 거예요. 내 차로. 아저씨가 지금 하신 말이 사실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난 처음에 놀랬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지금 통화 내용을 어떻게 알고 있나? 그래서 이제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지금 아저씨 친구랑 통화하신 내용이 사실이냐고요? 물어보더라고. 사실이지. 당신들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시켜가지고 내가 차량에서 저기 상점에서 뭘 사고 차량에서 뭘 만드는지 당신들이 그거 확인하고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맞아요 그러더라고. 그거 시켜서 하고 있어요 그러더라고. 그건 뭐냐? 내가 치료제를 만들어서 원고를 이렇게 치료해줬는데 그 치료제를 빼앗기 위해서 지금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거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충격을 먹어가지고 한 2, 3일을 수백 명이 나한테 와가지고 보따리 싸들고 다 저한테 오는 거예요. 와서 아저씨 죄송했다고 우리가 속았다고 그리고 사과를 하고 다 돌아갔었어요. 그랬더니 보건복지부 직원들이 그 보건복지부 노란 잠바 입고 온 노인네들이 내 앞에 차 앞에 서가지고 너 죽을 줄 알라고 그러면서 난리가 났었어요. 막 헬기 띄우고 막 특수 공수부대 차량 막 들이대고 경찰차로 둘러싸고 그난 콧방귀 끼고 있었죠. 왜?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응? 지랄을 하고 말고 연명 지랄을 하고 내 눈앞에서 지랄을 하고 말고 웃었어요. 마음대로 해. 그리고 마음대로 해. 노인네. 마음대로 해. 그랬죠 내가. 그리고 이제 또 차가 그 다다음 날 되니까 또 밤에 밤 11시인가 차도 쫙 버스 대절해가지고 쫙 사람들이 애들이 내리는데 그때 젊은 애들이 많았어요. 쫙 내리는데 다 나를 이제 한 번씩 째려보는 거야. 그 시킨 거지 이제 심리 치료라고. 그리고 다시 이제 또 시작이 된 거예요. 내가 원구는 그때 이제 나하고 이제 내 주위에 있었는데 원구는 내가 피신을 시킨 거예요. 왜냐하면은 원군의 엄마가 너 그 형을 만나면 그 사람이 치료제를 빼갖고 죽을 준비를 마쳤으니까 그 형을 만나면은 너를 정신병원에 가두겠다라고 협박을 해왔고 얘가 수십 년간 30년간 계속 아팠는데 병원을 한 번만이라도 데려가 달라고 그러니까 너 우리 집안 정신병자 집안 만들 일 있냐 이 시스템을 알았던 거고 그 엄마가 이 테러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심리치료 외부치료로 조현병 환자로. 그래서 원구가 아프다고 그래도 병원을 한 번도 안 데려갔다고 그러더라고. 아프다고 너 계속 그러면 정신병원에 가두겠다라고 협박을 하고. 그러니까 얘가 그 노이로제가 있는 거라. 형을 만나면 정신병원에 가두겠다 그러고. 근데 나는 형이 도와서 살았고 질병이 치료가 됐고 내가 도와달라고 해서 형이 엄마 아빠를 치료할 수 있게 해줬는데 형이 잘못한 게 없는데 나 때문에 우리 가족 때문에 피해를 보니까 나는 형을 지키러 온 것이다라고 해서 저한테 온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형을 지키겠다. 근데 이제 진짜 얘네들이 둘러싸고 걔네 가족들하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동생 여동생하고 같이 수십 명의 가족들하고 저를 이제 둘러싸가지고 이 테러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원구가 두려워하니까 얘가 몸도 많이 안 좋은데 그 상태에서 정신병원에 갇히면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제가 그 아이를 한 달 동안 그 주위 이제 산으로 피신을 시키고 약을 계속 보내주면서 퀵으로 괜찮냐 밥은 먹었냐 어디냐 확인을 계속했죠. 내가 그 수천 명에게 둘러싸여서 테러를 받고 화학약품 테러를 받으면서도 하루에 10시간씩 통화를 했어요. 제가 계속 그게 안전이 너무 궁금해서 그 사실을 원구가 그 영상에서도 얘기를 하죠. 자기 때문에 자기 가족들 때문에 재광이 형이
목숨이 위험한 상황 그 테러를 받는 와중에서도 하루에 10시간씩 자신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통화를 했다. 울면서. 저는 제가 그 엄청난 일을 받으면서도 절 위해서 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 한 달간을 매일 울었어요. 원고가 잘못했고. 그래서 이제 원고가 직접 이제 증언을 했죠, 영상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또 두 번째 버스에다가 이제 보건복지부 직원들이, 보건복지부 그때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들 뿐만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직원들까지 다 총출동했었어요. 알잖아요. 보건복지부 그 정은경 씨고 뭐고 질병관리청 그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뉴스에 나오면 그 옷 입고 있는 거 있잖아요. 잠바, 누런 잠바. 그 뭐죠? 카키색인가 그 겨자색. 그 잠바들 입고 그 한 50 훨씬 넘어 한 60 넘은 노인네들이 너 죽었어 내 차 앞에서. 자살방지원들이 알고 도망갔다고. 너 죽었어, 너 죽을 줄 알아. 막 머리 막 이러더라. 너 죽었어 이러더라고요. 미친놈처럼 내 앞에서. 근데 맘대로 해. 맘대로 해. 그랬죠 내가.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 맘대로 해. 그랬죠. 어느 막 미치려고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또 차에다 대절해가지고 내 앞에서 쫙 수백 명을 또 풀더라고. 맘대로 해. 그런데 이제 또 친구한테 어떻게 연락이 돼서 내가 문자로 이 사실을 또 보낸 거라. 응? 내가 이런 일은 당하고 있더라. 그걸 또 본 거야. 수백 명이 또 왔는데 그걸 본 거야. 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얼음땡 하듯이 수분간 이 사람들이 멈추더니 갑자기 나한테 또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야. 아저씨 지금 이 문자 이거 카카오톡 보낸 게 사실이냐고. 사실이지. 이제 그때는 내가 이제 알고 두 번째니까 다 알죠. 사실 아니냐고. 당신들한테 내가 이제 미리 먼저 얘기했죠. 당신들한테 내가 차 안에서 뭐 사가지고 뭘 만드는지 확인하라고 보낸 거 아니냐. 그랬더니 맞다. 두 번째로 그 사람들이 또 가방 다 싸들고 와가지고 그 밤에 내 차 앞에 와서 애 손잡고 아버지 엄마 애 손잡고 할머니 손잡고 와서 아저씨 죄송했어요 캐리어 끌고. 응? 그리고 수백 명이 또 수천 명이 또 도망간 거예요. 응? 응? 어마어마했죠. 응? 그리고 전국을 다니면서 이거 알린다고 또 수백만 명을 보내고. 응? 전국의 경찰 저를 그래서 이제 그런 사건들이 고양시에서 처음에 일어났기 때문에 어마어마했어요. 그때는 시민들이 이렇게 하던 시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동네 공무원들하고 경찰들은 비상사태죠. 총동원되고. 그런데 이제 이 내가 8년간 이 활동을 하면서 경찰 이제 전국의 경찰들을 다 보내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긴급 대응팀이라고 소문이 난 거라. 박정원이라는 사람이 이 경찰은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 사이트가 박정원이라는 사람이 전국을 다니면서 이걸 알리고 있는데 그 사람 말이 맞다. 화학무기고 나치즘이고 응?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다. 그때 막 구하라, 설립, 박원순, 이중사, 여경 다 죽던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리니까 이 사람 말이 맞다. 이거 큰일이다. 이렇게 알려진 거예요. 응? 그리고 바이러스 치료제를 빼앗기 위해서 한 것도 알려줬고 국회의사당에 가서 제가 그 뉴스에 그 얘기까지 했던 상황이니까. 결국에는 제가 전국을 한 3, 4년 돌다가 벌금을 내기 위해서 고양시를 갔죠. 내가 처음 그 일을 당했던데. 그러면서 난 벌금 내기 위해서 갔는데 경찰들이 90도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90도로. 그럴 수가 없죠. 나는 이 대상자고. 전국을 다니면 경찰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시켜가지고 심리치료하겠다고 외부치료하겠다고 막 테러를 하는데 고양시 경찰들이 90도로 인사를 합니다. 박 선생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 선생님이 어떠한 일을 해왔는지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그 상황은 제가 영상을 직접은 못 찍고 이제 나와가지고 그
저기 주차장에서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고 영상으로 올렸었고, 부산에서도 또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한테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보내는 이제 제가 이 시스템을 점점 하나씩 더 알게 되면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이제 경찰들을 다 보내면 저는 사실대로 얘기해요. 사실대로. 그럼 반 이상이 말을 못하거나 선생님 말이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부산 경찰들도 그렇고, 박 선생님, 부디 시민단체를 활성화 꼭 해주세요. 저희가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나중에 전부 선생님과 합세하겠습니다. 이런 영상까지도 제가 경찰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영상까지 제가 찍어서 올릴 수가 있었던 상황까지도 된 거죠. 그러면서 뭐 모든 도시의 뭐 그 저기 뭐야 구청 시청도 피해자분들 만나면 이것 좀 거기 가서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런 부탁들을 해요. 예? 그 공무원들이 또 많이 테러를 하니까 심리치료 외부치료라고 그래서 또 직접 가가지고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고 이런 시스템으로 당하고 있는 거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도 당하고 있다. 예? 여러분들이 그런 영상 많이 보셨죠? 제가 뭐 하다못해 뭐 저기 뭐야 정신건강복지센터까지 찾아가서 이런 시스템들 멈춰달라. 이런 영상들을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셨죠. 그래서 제가 8년간 뭐 어마어마한 활동을 지금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건 누구도 이런 일을 모두 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일을 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없을 정도로 제가 왜 이렇게 자신을 하냐면 저도 본 적이 없어요. 듣도 보도 못한 일을 다 해낸 거예요. 치료제까지 만들어가지고 아픈 사람들 도우러 다니고 피해자들 수백 명을 직접 다 하나하나 만나러 다니고 정당 찾아다니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찾아다니고 언론사 다 찾아다니고 국회의사당 2번 다니고 그래도 안 돼서 이제 지금은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 2년 전부터는 이제 여기서 거처를 정해서 있으면서 이 대구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게 이제 다 죽는다 이거다. 그리고 이 책임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인들이 지게 돼 있다 법적으로 우리 이름 이렇게 협약에 의해서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호소를 하면서 2년간 지내고 있는데 진짜 어마어마한 일을 다 겪은 거죠. 그런 일을 겪으면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이 현대의학이 바이러스 치료제가 없어서 항생제로 바이러스 이 질환들을 치료하는 척하면서 그 모든 이제 책임을 국민들에게 환자가 건강관리, 스트레스 관리를 잘못해서 염증이 발생해서 만성질환이 암이 되고 식이병이 되고 염증질환이 만성질환으로 악화가 되고 그런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자료를 보면은 모든 질환은 바이러스 때문에 오고 있고 세균하고 바이러스 때문에 세균 감염 질환은 항생제가 개발되고 환경이 개선되면서 모두 없어졌어요. 거의 99.9%가. 그래서 현재 발생하는 질환은 모두 바이러스 질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WHO가 모든 질환자들을 바이러스 감염자로 등록을 했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모든 질환자들을 방역이라고 화학무기로 살처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100년간 현대의학이 어떻게 왔습니까? 그런 바이러스 환자들에게 치료가 되지 않는 항생제로 치료를 하는 척하면서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염증이 발생하고 염증질환, 만성질환, 암, 희귀병으로 악화된다는 사실은 감춘 채 염증질환 단계에서부터 모든 질환자들은 바이러스 감염자로 등록을 하면서도 그 사실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항생제, 치료가 되지 않는 항생제로 계속 치료를 하는 척하면서 모든 원인과 책임을 환자들에게 돌린 거예요. 바이러스로 온 질환인 걸 이 인류가 환자들이 알게 되면 왜 치료를 못하고 항생제로 세균 감염병 치료제는 항생제로 치료를 한 척하면서 병이 악화가 되면은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계속 악화가 되는 걸 왜 환자들에게 전가를 시키냐라고 올바른 말을 할 거 아닙니까? 에?
그러면 그것은 의료인들이 현대의학이 의무와 책임을 하지 못한 게 되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이게 이제 상식 아니에요. 모든 저기 뭐야 논문이나 뉴스 이런 거 한번 체크해 보세요. 고혈압, 당뇨, 암, 희귀병 모두 바이러스 때문에 온다라고, 세균하고 바이러스 때문에 온다라고 이제는 상식이 돼 버렸어요. 바이러스 세균에 감염이 돼서 염증이 발생하고 염증 질환이 저기 만성 질환, 암, 희귀병으로 악화된다라고 하는 건 이제 상식이 돼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병원에 이제 염증 질환, 만성 질환 때문에 병원 가면은 의사가 그런 얘기 합니까? 안 해요. 왜? 바이러스 감염 질환인 걸 자신들이 얘기하면 치료제가 없어서 치료 못 한다라는 걸 환자들이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응? 바이러스 질환으로 염증 질환이 되고 악화가 된다라는 걸 환자들이 알게 되면 환자들에게 당신이 스트레스 관리, 식사 관리 잘못해서 염증 질환이 악화된다라고 환자들에게 책임 전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것이고, 예? 바이러스 염증 질환하고 악화되는 질환을 치료하지 못하는 항생제로 계속 정당한 치료를 하는 척 쇼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언론에 계속 나오고 이 수십 년 전 오래전부터 인류가 걱정을 하고 있죠. 왜 현대의학은 모든 질환에 항생제를 오남용을 하면서 과다 복용을 시키느냐. 항생제는 30일 이상 복용을 하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질병에 더 악화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한 항생제를 염증 질환, 만성 질환, 뭐 암, 희귀병까지 전부 항생제 투약을 하고 있어요. 수년, 수십 년 동안 환자들에게. 네? 잘못된 거죠. 그런데 왜 그러느냐? 그거밖에 없으니까. 바이러스 치료제가 없으니까. 네? 그리고 환자들에게 치료하는 척은 해야 돈을 받아내니까. 네? 그렇게 염증 질환,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염증이 발생을 하고 염증 질환이 악화되고 항생제로 치료가 안 돼서 만성 질환으로 악화되고 거기서 또 항생제로 치료가 안 돼서 암, 희귀병으로 악화되고, 항암 치료라는 건 독약이에요, 비소. 그 다음에 저기 뭐야 방사능 치료는 그것도 독극물이에요. 그걸로 암세포를 죽이겠다고 원인 치료는 안 하고, 바이러스 제거나 바이러스로 감염된 세포들을 치료는 못하고, 썩어서 모여가지고 그 죽은 세포들이 염증들이 모여가지고 썩은 게 암세포거든요. 시커멓잖아요. 그것만 제거하겠다고, 그것도 비소하고 방사능으로. 그러니까 그게 부작용으로 온몸에 막 머리털이 다 빠지고 시커멓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는 사람들도 많죠. 오히려 더 악화가 되는 사람들도 많고. 현재는 더 그래요. 거의 대부분의 암 환자들이 다발성암으로 번져가지고 사망을 해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항암 치료나 저기 방사능 치료를 아무리 받아도 그 암세포만 떼어내면 또 계속 발생을 하는 거예요. 왜? 원인 바이러스 제거나 바이러스로 감염된 전신의 세포를 치료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희귀병도 마찬가지고요. 장기 만성질환 합병증이 발생을 해서 암이 되는데 희귀병이 되고 그 장기에 따라서 암이 되고 희귀병이 되는 거예요. 근육이나 신경이나 혈액에서 발생을 하면 희귀병이 되는 것이고 간이나 위나 이런 장기에서 발생을 하면 암이 되는 것이고 만성질환이 악화돼서 그 다음에 이제 난치병, 불치병이라고 해서 죽게 되죠. 이른 나이에. 그럼 보세요.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염증이 발생해서 염증 질환, 만성 질환, 암, 희귀병, 불치병으로 죽게 되는데 그 내내 현대의학은 치료가 되지 않는 항생제를 과오남용 시켜가면서 더 면역력을 낮추게 만들었고, 그러면서 치료가 되지도 않는 이유를 환자들이 스트레스 관리, 식사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고 암, 희귀병이 오면은 가족력이 다 유전병이어서 그렇다라고 거짓말을 하죠. 그것은 바이러스 유전자 복제 물질이라는 바이러스에는 그런 물질이 있어요. 바이러스 유전자 복제 물질. 이 물질은 뭐냐면은 1차 감염자가 즉 아버지가 감염이 돼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감염이 간염 뭐 위염이나 위암이 발생을 해서 50에 죽잖아요. 그러면 그 바이러스가 그대로 자식한테 전염이 돼서 자식한테 똑같은 간염하고 위염하고 위암을 발생을 해요. 시켜요.
그게 바이러스 유전자 복제 물질이에요. 그렇게 전염이 되는 게 바이러스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위하고 아들의 위에서 그거를 검출해서 유전자 검사, 말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펜타닐 쏴요. 어눌하게 만들려고. 바이러스에 감염된 아버지의 위하고 위세포하고 자식의 위세포를 검사를 해보면 바이러스에 똑같은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도 똑같이 유전자가 파괴가 돼서 변형이 돼 있어요. 그때 이 현대의학은 그 변형된 아버지의 세포하고 자식의 세포만 갖다 놓고 보여주고, 유전병이기 때문에 아버지도 세포가 이래서 위암하고 간암이 온 거고 자식도 세포가 이래 전혀 이게 유전이라서 세포가 원래 이렇다, 아버지가 원래 이렇고 자식이 이렇다, 유전병이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응?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아버지의 그 세포도 유전자가 변형이 된 것이고, 세포가 자식도 감염이 돼서 세포가 변형이 된 것이에요. 응? 그런데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즉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일어나는 질병이 모든 질병이다라는 걸 감추는 그 전제 조건으로 그게 가능한 거예요.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일어난다라는 걸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 유전자가 변형된 것도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일어난 게 밝혀지는 것이고, 염증 발생하고 염증 질환, 만성 질환, 암, 희귀병으로 악화되는 것도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일어나는 증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추기 위해 항생제로 치료가 안 되는, 항생제로 치료를 하면서 바이러스 감염인 걸 감추고, 감염 질환인 걸 감추고, 모두 이제 염증 질환은 현대인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염증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또 이제 염증 질환에서 만성 머리에다가 계속 써요. 화학무기 저기 수포제, 따가운 거 수포제하고 살인가스를. 그래서 지금 말을 못하게 하려고, 버벅거리게 하려고 계속 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만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성질환으로 악화되면은 환자가 식사관리, 스트레스 관리 잘못해서 뭐 식사관리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돼? 뭐 중이에요? 네? 그렇게 안 살려고 치료를 받는 거 아니에요? 아니 식사관리 풀만 먹고 스트레스 받을까봐 직장생활도 못하고 가정 일도 신경을 못 쓰니까는 병이 악화가 되니까, 그런 지경이니까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치료가 안 되는 항생제로 치료를 하는 척하면서 환자 탓만 하는 거예요. 염증 발생하는 건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그렇고, 그것이 치료가 안 돼서 만성질환, 암, 희귀병으로 악화가 되는 거는 감춘 채, 염증 질환이 만성 질환으로 악화가 되면 환자들에게 식사 관리 잘못해서 그렇다. 또 그 만성 질환이 암, 희귀병으로 발전이 되면 가족력 때문에 그렇다. 유전병 때문이다. 유전병은 제가 아까 유전자 세포가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변형됐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죠. 가족력은 어떻게 속이냐? 바이러스가 유전자 복제 물질 때문에 감염이 돼서 만약에 고혈압, 당뇨가 아버지가 있는데, 그 바이러스가 자식한테 감염이 되잖아요. 가까이 지내니까. 그러면 자식이 10대, 20대 때는 고혈압, 당뇨가 안 와요. 왜냐하면 자식이 면역력이 좋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몸 안에 내재돼 있어요. 숨어 있다가. 즉 아버지에게 바이러스가 감염이 돼도 활동을 못해요. 면역력 때문에.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가 고혈압, 당뇨가 발생했던 나이가, 만약에 아버지가 40에 고혈압, 당뇨가 발생해서 50에 이제 합병증으로 죽었다. 그렇다면은 자식도 40에 고혈압, 당뇨가 발생이 돼요. 이게 바이러스 유전자 복제 물질 때문에 그래요. 바이러스 유전자 복제 물질이라는 건 상대에게, 자식이나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질병이 복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제 물질이라고 부르는 거고, 유전자를 똑같이 변형시킨다라고 해가지고 바이러스 때문에 변형이 되기 때문에 바이러스 유전자 복제 물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이름에 명확하게 명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전부 의료인들이 감추고 국민들을 속여온 거예요. 명확한 사실을 감추고. 그래 놓고
자식이 이제 40 돼서 이제 고혈압 당뇨가 와서 병원 가면은 어? 바이러스 때문에 감염돼서 그런 건데 치료제가 없어서 치료를 못 하니까 그 얘기는 의료인들이 안 하고 어? 아니 네이버에 쳐보세요. 고혈압 당뇨 암이 왜 오는지 전부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오는 거 온다고 이제 상식적으로 이 미디어가 발달돼서 인류가 전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 누구도 고혈압 당뇨고 관절염 암이 희귀병에 와서 병원 가면은 의사가 단 한 명한테도 환자들에게 바이러스 때문에 감염된 질환이라고 말을 안 하는 겁니까? 속이는 거예요. 감추고. 왜?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항생제로 거짓 치료를 하는 척하면서 재산을 강탈하는 거고 모든 염증의 원인하고 악화되는 그 책임을 환자하고 가족들에게 계속 전가해 온 거예요. 언제까지? 처음 염증 질환 발생해서부터 만성 질환, 암, 희귀병, 불치병으로 죽을 때까지 계속 거짓말로 예? 환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재산을 강탈하고 예? 결국에는 염증 질환이 발생해 가지고 항생제로 30일간 투여를 해서 치료를 해서 염증 질환이 치료가 안 되는 사람은 전부 바이러스 감염자로 등록을 하고 있어요. 현대의학은. 어? 그러면 염증 질환 환자부터 만성 질환 환자, 암, 희귀병, 난치병, 불치병, 유전병, 가족력이라고 한 사람들은 전부 바이러스 감염자로 등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사실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래 놓고 전부 가족력 때문이다, 유전병 때문이다, 환자가 건강관리를 잘못해서라고 100년간 인류를 속여온 거예요. 네? 그래 놓고 결국에는 바이러스 감염자로 등록을 해놓고 긴급 대응팀이라고 나치팀을 구성해서 화학무기로 죽이고 있는 거예요. 사회안전을 시킨다고. 완전히 사이코 집단 아닙니까? 예? 물론 이건 WHO의 시스템이에요. 거기에 이제 의료인들이 동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직접적으로 여기에 진실을 알리고 잘못된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의료인이 없었어요, 그동안. 예? 다만 그 안에서도 이제 양심적으로 어? 어? 제가 그런 의료인들도 많이 봤어요. 제가 사실은 얘기 안 해도 왜 매뉴얼이기 때문에 사실을 얘기할 수 없어요, 의료인들이. 예? 그건 저도 알아요. WHO가 그걸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뉴얼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런 의료인들은 양심적인 의료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실력이 없어서 그리고 질병이 현대의학이 다 치료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둘러서라도 양심적으로 얘기를 하고 이런 의사들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런 분들은 그나마 양심 있는 의사들이죠. 그리고 또 바이러스 치료제가 없고 치료를 못한다고 해서 그건 의료인들만의 잘못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WHO가 매뉴얼화 해가지고 인류를 속이고 치료를 못하는 건 잘못이 아니에요. 예? 바이러스 치료제가 없는데 어떻게 치료를 합니까? 그런데 속이진 말아야 되죠. 예? 예? 여러분들이 아픈 것은 바이러스 감염 질환이고 현대의학은 바이러스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치료가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대증치료라고 뭐 항생제니 통증제니 이런 여러 가지 대증치료 병원에서 하는 치료제가 대부분이 대증치료예요. 고통을 줄여주는 그런 것을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을 돕겠습니다. 그러나 원인 치료는 안 됩니다. 그렇게 백과사전에 네이버에 유튜브에 치시면 전부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현대의학의 치료는 바이러스 감염 질환의 원인 치료가 되지 않는다라고. 대증 치료도 원인 치료가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왜 환자들에게 그 사실을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는 겁니까? 안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왜 모든 원인과 책임을 환자들에게 돌려요? 그건 잘못이란 얘기죠. 예? 더 나아가서 예? 그 모든 질환자들을 감염자라고 정신건강복지센터 긴급대응팀이라고 구성을 해가지고 예? WHO가 화학무기하고 집단괴롭힘으로 인간 살처분을 시키고 있어요.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예? 그러한 사실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지금 일어나자마자 제가 한 일이 없어요. 잠깐 쉬고 밥 먹고 뭐 간단하게 식사 저거 하고 어제도 이렇게 테러하는 바람에 하루 종일 제가 10줄 정도밖에 작업을 못했어요.
계속 막는 거예요. 못하게. 대구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난 100년간 인류를 속여온 거. WHO하고 현대의학이 인류를 속여오고 강탈하고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그래 왔던 거. 이거 기록 못하게 하고 막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료뿐만이 아니라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나치즘으로 국민들을 사육하는 것도 제가 자료를 만들고 있는데 이걸 계속 막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지금 쭉 영상에서 말씀드리다시피 제가 지난 8년간 이 잘못된 시스템으로 정치인이고 의료인이고 공무원이고 시민들이 죽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어마어마한 테러를 받으면서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대구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끝없는 왕무기 테러를 불법으로 보건복지부가 박정원 씨는 심리치료 외부치료 대상자가 아니니까 국가건강검진기관에서 말 못하게도 테러를 해요. 경영제 비수하고 제가 작년에 국가건강검진 받은 거 올렸죠. 고혈압 당뇨는커녕 만성질환은커녕 아무 질병조차 없고 심지어 심혈관계 나이가 44살로 나왔어요. 제가 54인데 염증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질환은커녕 그 다음에 우울증조차 없다라고 판결이 났어요. 그걸 가지고 제가 법적으로 처리를 했고 보건복지부에서 대구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게 박정원 씨한테 심리치료 외부치료하는 거 중지하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그 통화 기록을 보건복지부 직원하고 제가 통화한 내역을 이 대구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가 파일을 지웠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대구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가 컴퓨터하고 이 핸드폰까지 원격 의료라고 해가지고 전부 감시하고 조종을 하잖아요. 그렇게 파일을 지워놓고 내가 나중에 이제 여기 구청 저기 보건복지부 직원을 만났어요. 그래서 녹음을 해놨어요. 다시 또 자, 요거 작업 끝나고 조만간에 법적 처리할 거예요. 네? 이제 먼저 해야 될 일이 이게 시급하기 때문에 인류가 이 시스템에 전부 죽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보건복지부가 보건복지부 직원이 또 확인을 해가지고 저하고 이제 만나서 또 얘기를 했어요. 대구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게 박정원 씨한테 하는 건 심리치료 외부치료는 불법이니까 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안 한다라고 거짓말을 했대요. 안 한다라고. 그래 놓고 계속 테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난 8년 전에 바이러스 치료제 빼앗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테러를 가했고 그때는 가짜 이제 코드를 매겨서 했고 지금은 이제 가짜 코드조차 매길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법적으로 전부 보건복지부까지 박정환 씨한테는 하는 심리치료 외부치료는 중지하라고 대구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게 명령까지 한 상황이니까 그런데도 대구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왜 끝까지 불법으로 계엄령인데 계엄사령관들인데 코로나 비상사태 경비 계엄령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령도 어기고 감염병 예방법도 어기고 정신건강복지법도까지도 어겨가면서 이 테러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신들이 그동안 100년간 인류에게 해온 만행을 감추기 위해서 또 그 바이러스 치료제가 없어서 100년간 인류를 속이고 책임을 전가하고 죽이고 재산을 빼앗아 왔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바이러스 치료제를 지난 8년 전부터 빼앗기 위해서 이 짓을 해온 거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긴급대응팀이라고 방역이라고 나치즘으로 전 세계인들을 3분의 1 이상 죽였어요. 지금 현재 그것을 알리는 걸 막기 위해서 대구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가 아주 WHO 전 세계에 이 나치즘을 하고 있는 정신건강의사회에 그 어떠한 기관보다 제일 악랄한 짓을 하는 나치 짓을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기록으로 남깁니다. 대구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인류에게 행하고 있는 만행을 정확하게 기록으로 남깁니다.